반갑습니다. EBS 토목달의 김태우입니다. 지난 11월 5일 중요한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출제기관, 토익의 출제기관 ETS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5월 29일 토익부터 신토익을 시행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가시면 샘플 문제도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공식 보도 자료도 있고 그다음에 홍보 동영상도 있습니다. ETS 이제 실제 책임자들이 영어로 이제 진행하는 프레젠테이션 내용이라고 홍보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이제 우리나라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이제 신토익이 나온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토익을 또 가르치는 분들께서 신토익의 샘플 문제를 가지고 이제 분석한 강의들을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도 자료의 내용, 그다음에 공식 기자회견의 내용을 이제 두 가지로 딱 추리면 공식 보도 자료의 핵심 내용이 잘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인용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영어 사용 변화를 반영한 일부 문제 유형 업데이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새로운 문제 유형을 이제 업데이트 시키고자 하는지 이유를 밝히면서 일부의 문제만 하지만 유형을 업데이트 시키겠다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고, 두 번째 점수, 시험 난이도, 문항 수, 그리고 시험 시간 변동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토익을 가르치는 저의 입장과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수험자 입장에서 조금 이제 결이 다르게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실 텐데요. 수험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난이도가 올라갈 것이냐, 그러니까 어려워질 것이냐. 근데 ETS 공식 이제 내용을 보시면 난이도는 변동 없다. 중요한 점이죠. 또 하나 그다음에 얼만큼 어떤 내용으로 변화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의 유형이 얼만큼 나올 것이냐. 공식 보도 자료를 보면 일부 유형만 새로운 유형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보도 자료를 인용해 드리면 ETS는 수차례 연구조사를 실시해서 업데이트 전과 업데이트 후에 토익 성적의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죠. 그러니까 현행 토익이나 신토익이나 만약에 얼마의 점수를 받았다고 하면 700점이라고 하면 그것의 의미는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거듭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언론 매체의 그 이제 보도의 내용들은 조금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 조금 자극적인 그 기사 제목이 있는 모 경제지 그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런 이제 기사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토익 문자 메신저 대화문 출제 그리고 10년 만에 확 바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확 바뀐다는 내용을 딱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바뀔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많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받아들이기가 쉽겠죠. 그리고 또 이제 분석 강의를 내놓는 이제 토익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도 강사분들께서도 많이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내년도 5월 29일 신토익이 시행되기 전에 점수를 따야 됩니다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좀 약간 그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직감적으로 이제 불안함이나 두려움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은 저희의 몫이에요. 토익을 가르치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제공하고 강좌를 제공해야 되는 저희의 몫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리고 여러 가지 분석 내용들이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2006년도에 뉴토익이라는 이름을 달고 한번 업데이트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ETS에서 연구 자료를 토대로 시험의 난이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점수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우리는 신뢰하면 돼요. 그것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고 합리적인 판단인 것이죠. 그다음에 그 토대 위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조금 접하시면서 혹시나 뉴토익을 보시게 될 시점까지 여러분들이 가시게 된다 그러면 토익을 준비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저희 EBS랑의 토목들과 함께 저희가 충분히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공부를 해 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현재 발표된 시점에서 뉴토익이 시행되는 것은 6개월이 남았죠. 지금 공부해오고 계신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동요되지 마시고 현재 공부하는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고 신토익에 대한 정보를 만약에 내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에 접하시고 어제 내가 몇 개월만 지나면 신토익을 볼 수도 있겠다고 하신 분들도 크게 동요하지 마시고 공부를 이어나가시다가 신토익의 새로운 문제 내용을 조금 접해보시면 충분히 공부한 내용이 실력으로 연결될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자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래서 좀 차분하게 신토익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저같이 분석한 자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런 것들도 마무리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있어요. 실제 풀어보면 가장 빨리 여러분들이 신토익이 뭔지 알 수 있겠죠. 자, 다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음성을 여러분들 스트리밍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요. 실제 문제 파일을 가지고 자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보신 이후에 자세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문제였습니다. 잘 풀어보셨을까요? 이거는 이제 Part 1, 2 상대적으로 짧고 여러분들이 좀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빠진 채로 자, 신유형만 테스트를 해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게 느끼시죠. 하지만 전체 이제 100문제 풀세트로 가면 자, 이것이 몇 개를 차지하고 어떤 역할을 할지는 조금 아직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것만 딱 가지고 신토익은 어려워져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차분하게 저와 같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변했고 자,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 가면 되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행 토익하고 이제 신토익 한자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2006년도에 새롭게 이제 변할 때는 뉴 토익이라고 했었는데 아마 그것과 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토익이라고 하죠. 자, 표를 보시면 자, Part 1 10문제에서 6문제로 줄고 Part 2가 30문제에서 25문제로 줍니다. 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죠. 자, Part 1, 2가 상대적으로 조금 쉽다고 보통 수험자들이 느끼는 파트이기 때문에 문제 수가 줄면 쉬운 문제만 빠지고 약간 쉬운 어떤 파트에서 일부 내용이 줄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승한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자, ETS의 공식적인 이야기를 이제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Part 1에 4문항이 줄고 Part 2에서 이제 5문항이 준 것이 Part 3로 가는데 여전히 Part 1, 2에 초, 중, 고 난이도가 다 있죠.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자, 거기를 그대로 압축해서 6문항, 25문항으로 구성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Part 1, Part 2의 각각의 파트의 난이도가 상승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Part 1, 2에서 쉬운 문제만 빠지고 중고 난이도만 남을 것이다라는 것은 완전히 오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자, Part 3가 가장 많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일단 문항수가 9문장이 1로 더왔기 때문에 대화가 13개로 늘어나고 39문항으로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대화의 turn taking이라고 해요. 현행은 대부분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4회가 반복되죠. 그런데 현재 ETS에서 공개한 샘플 이제 문제를 보면 8번 혹은 6번이에요. 현재 3단, 4단 대화가 대부분이니까 거의 4단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2배로 늘어난다. 하지만 그럼 전체 대화의 길이 조금 더 정확하게 단어 수가 늘어나느냐? 그렇진 않아요. 단어 수는 그대로. 자, 그러면 turn taking 횟수가 늘어나지만 몇몇의 대화는 그냥 짧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보도 자료에는 fragments라는 표현을 써놨는데, 그러니까 파편처럼 완전한 sentence가 아니라 그냥 phrase, 뭐 could you, would you, in a minute, yes please,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낯설까요? 그렇진 않아요. 자, Part 2는 이미 오래전부터 질문은 완전한 문장으로 질문과 뭐 이제 평서문 스테이트먼트 같은 게 나오지만 선택지는 다 완전하지 않은 어구로만 나오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충분히 이제 Part 3에서 그게 적용됐다는 것만 다른 것이지 그 대화 패턴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거나 이러진 않아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큰 변화는 Visual Image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픽 같은 게 등장한다. 그러면 미리 봐야 될 정보가 늘어나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잠시 문제풀이를 보시면 굉장히 적은 양의 제한된 내용으로 제한된 문제에만 자, 그래픽을 이용해서 비주얼 이미지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Part 4는 문제 수는 그대로이고 역시 마찬가지 Part 3처럼 그죠 비주얼 이미지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추가되고 일부 문제 유형도 조금 독특한 게 등장해요. Part 3도 마찬가지고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 그것도 잠시 후에 정확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변경 부분 또 하나가 자 성적표가 달라져요. 항목이 하나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의도된 것을 잘 파악하고 하는지 맥락 안에서 그런 거를 이제 평가하는 이제 평가 항목이 하나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인사말에서 말씀드렸지만 변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네.
자, 100문항 똑같고 그래서 총 이제 200문항이죠. 토익 전체가. 그다음에 LC 45분, RC 75분 문제풀이 시간도 동일하고 점수도 동일하고 자, 객관식 답안지 마킹하는 방식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죠. Part 3입니다. 자, 문제 푸셨으니까 자, 대본 내용을 좀 보시면서 보죠. 자, 일단은 디렉션이 살짝 바뀌어요. 자, 블라블라블라 하고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period 이렇게 나오죠. 현행은. 근데 with three speakers, 화자가 3명인 대화가 일부 추가된다. 몇 개가 추가될지 아직 잘 몰라요. 공개적인 발표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제 예측으로는 많이 이렇게 3명의 화자로 multiple speakers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미리 쭉 표시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 표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 수험자 입장에서는 문제의 단서가 대화의 흐름상 어떤 순서로 나오지? 자, 순서가 뒤바뀌나 안 뒤바뀌나 중요하죠. 현행 토익에서 대부분 뒤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줄 때 대의 파악하는 문제는 다르지만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특정 정보를 파악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그 특정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 정보를 주느냐 이런 것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아주 실전에 가서 문제풀이를 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혹은 또 어려움을 주거나 이런 요소들이에요. 자, 순서가 변하지 않아요. 샘플 문제를 그대로 포인트를 적용해서 제가 새롭게 만들어드린 문제입니다. Have you heard that a construction crew will visit tomorrow to fix the holes in the parking lot?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주차장에 구멍이 났나 봐요. 고치러 내일 자 이제 누가 이제 이 컨스트럭션 크루가 방문할 것인데 들었느냐? 대화의 화제를 이렇게 던지면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What is the conversation mainly about? 현행 토익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냥 똑같은 유형이죠. 정답이 repairs to a parking area. 자, 수리하는 것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정답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it's about time. 이렇게 그다음 이제 화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때도 됐다 이런 뜻이에요. It's about time이라는 건 뭐 it's high time이라고 하기도 하고 about time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I was getting tired of swerving to avoid holes. 자, 구멍을 피하려고 막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자동차에 뭐 방향을 바꾸거나 이런 게 질려요. 이제 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좀 기다려 왔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좀 생소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유형이에요. What does the man mean when he says it's about time? 라고 얘기했을 남자가 뭘 의미하느냐. 자, 이렇게 이제 새롭게 들어온 유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Part 7의 현행 토익에 어느 패시지 몇째 줄에 무슨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요? 맥락 안에서 이런 거 있죠.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한 단어가 아니라 이제 표현을 이렇게 물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he has been waiting for the changes. 변화를 기다려왔다. 왜냐면 내가 getting tired of 이렇게 질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문제마다 몇 개가 이제 포함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표현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선뜻 여러분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러면 소위 관용어구라고 하는 거, idiomatic expressions. 대거 이제 토익에 도입될 것이냐, 나올 것이냐. 그러면 소위 뭐 일반 이제 뭐 출판시장 같은 데 가도 이런 이제 관용어구 사전 같은 게 있고 하는데 그걸 따로 내가 외워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표현 자체가 물론 이제 사전에 등재되어 있긴 합니다. 뭐 할 때가 됐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딱 들었을 때 전혀 관용어구라는 것의 그 속뜻을 모르면 전혀 맥락 안에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지 이런 정도의 표현도 아니고 실제 토익 ETS에서 공개한 샘플 문제 표현도 그렇습니다. I can't believe it 이런 게 나왔는데 아주 어려운 표현이 아니죠. 그리고 방금 보셨다시피 뒤에 맥락에서 정확하게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이건 Part 4도 마찬가지고 잠시 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토익이라는 시험은 마지막에 약자가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이에요. 국제 의사소통을 위한 것으로서의 영어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 무슨 회의나 아니면 회의 꼭 아니더라도 업무상 만났을 때 관용어구를 막 얘기하거나 우리나라 사람도 한국말을 서툴게 구사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토익의 실제 현재까지 쭉 흘러온 흐름도 그렇고 샘플 문제를 밝힌 것도 그렇고 관용어구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그거는 오측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내려두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 단서 보시면 자, business upcoming recruitment drive. 그러니까 이제 신규 직원을 뽑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차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the staff is outgrowing the space.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주차 공간보다 이제 신규 직원까지 올 것이기 때문에 직원 수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What do the women suggest about the business? 자, 업체에 관해서 뭐를 이것은 제안의 의미가 아니라 시사, 암시합니까? 넌지시 내비칩니까? 라는 뜻입니다. 실제 ATS 샘플 자료에서는 imply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추론. 이런 게 떠오르죠, 여러분들 막. 암시하는 바가 뭐냐. 그래서 어쨌든 더 직원을 뽑을 것이라는 D번이 답인데 자, 이것은 새롭지 않아요. 현행 토익에도 있습니다. What does the man say about what? 무엇에 대해서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러면 남자가 얘기한 하나의 내용을 변형해서 선택지로 주는 경우가 아주 오랫동안 계속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그냥 suggest, imply란 동사가 좀 낯설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극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넌지시 내비치다, 암시라는 뜻이 있다는 것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문제가 이제 conversation and lists. 자, 그래서 소위 비주얼 이미지가 들어가는 문제인데요. 역시 단서의 순서는 동일하게 나오고요. 자, 디자인 팀이 광고를 하나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would you call to put that in the paper? 신문에 좀 실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자, 이런 표까지 문제에 같이 주어질 것이고, 자, 그래서 what is the woman asked to do? 여자가 부탁 받은 게 무엇입니까? 하니까 place an advertisement, place an ad 이렇게 짧게 얘기하기도 하죠. 광고를 실는 걸 부탁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but the paper's advertising rates have gone up. 하지만 신문의 이제 광고 비용이 올라갔다 이거예요. 신문사에서 광고 비용을 올린 거죠. 이런 게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고, 자, 이 포인트의 문제는 다섯 번째 문제로, 자, 여자에 따르면 자, 문제가 무엇입니까? A business has raised its rates. 가격을 올렸다. 이게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뭐 다 현행 토익에 이미 다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세 번째. Well, we've only budgeted $600 for this. 이 광고 비용으로 우리가 $600만 budget, 예산을 잡았다. 그러면서 So how about getting the largest ad possible within our price range? 우리가 책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큰 광고를 우리가 이제 구매해서 실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하고 표를 보세요라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가격이 나옵니다. 작은 배너 광고 299불, quarter page, half page, full page가 이렇게 가격이 나왔어요. 이거 보는 겁니다. 글밥이 많지 않고요. 비주얼 이미지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상당한 시간을 뺏을 만큼의 많은 정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그래픽을 보면서 문제 푸는 것은 한 문제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행 토익의 문제 푸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조금만 풀어보시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자, 그래서 600불을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599불, 그죠? 이거를 해야 되니까 C번의 half page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호들갑 떨 게 없다. 우리가 세부 정보를 묻는 문제는 현행 토익에서도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고 노려 듣고 약간의 시선 처리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내가 얼만큼의 양을 시선 처리를 하면서 문제를 풀지 미리 정보를 파악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Part 4 가죠. 역시 마찬가지. 자, 디렉션 현행 토익과 똑같게 나오고요. 자, 문제 단서의 순서는 역시 순서대로 주어지고 있다. They've been unreliable since new management has taken over. 새로운 경영진이 온 다음부터 업체가 조금 뭐 오지도 않고 막 이래요. 그래서 믿을만하지 못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답이 What concerns the woman about eco cleaning이라는 청소 업체인데, 자, 여자를 근심시키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나왔더니 Their lack of reliability. 자, 신뢰가 이제 부족하다, 떨어진 거죠. 이게 정답으로 나왔고요. 자, 8번 문제 가시니까 Here's where we are. 자, 이거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이 여기야.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문제 출제됐어요. 이 얘기가 무슨 의미냐? 자, Part 3도 마찬가지지만 뒤에 문장을 보고 파악하면 된다. 관용어구로 외울 것이 아니라 보시면 There's 1 month left on the contract. 계약서에 1개월, 1개월 남았습니다. At which point, 이 시점이 뭐냐면 한 달 남은 시점이 We can terminate the agreement without penalty. 자, 페널티 지불하는 거 없이 그냥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끌어서 자, 현재 우리가 이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Part 3하고 단서를 제공하는 방식이 동일하다.
관용어를 외울 것이 아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주 독특한 내용의 관용어를 등장시키지도 않는다. 자, 정답이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she will explain a point. 요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제 9번 문제는 I've prepared a list of other possible cleaning companies. 다른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청소 업체에 제가 목록을 이제 작성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나왔고 한번 살펴보세요라고 나왔죠. 그래서 자, what does some woman asked listeners to review? 자, 무엇을 검토하라고 부탁을 하느냐? A list of cleaners. 이렇게 이제 청소 업체 목록이라고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되나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talk 담화문이 talk and program이라고 해서 비주얼 이미지를 활용해서 풀으라고 요구하는 자, 그 문제였습니다. 단서의 제공 순서는 동일하게 순서대로 나오고 있고요. Thank you all for being here at the orientation for new hires. 신규 이제 직원들 오리엔테이션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죠. 감사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표가 이제 잠시 후에 볼 내용이고. 자, 그래서 장소가 어디입니까? B번에 at a staff orientation입니다. 현행 토익과 전혀 다르지 않죠. 이건 똑같고.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보시면 But don't forget to keep your employee ID badge clipped to your front pocket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 주머니에 딱 이렇게 이제 클립으로 딱 고정해서 이렇게 배지를 계속 이제 달고 있어라는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것은 앞에 뭐 담화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머뭇거리거나 이럴 때 필러라고 해요. 이렇게 채우는 큰 의미 없이 스피킹할 때 이런 거 되게 자연스럽죠. 이것이 토익에 도입이 됩니다. 실제 ETS에서 이제 주관하는 토플이라는 시험에서는 굉장히 일찌감치 이런 게 나왔어요. 실제 뭐 대학 교수님들이 강의할 때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듣기에는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담화문으로 새롭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번 문제 정답은 자, 무엇을 이제 하라고 이렇게 상기시켜 주느냐. 그래서 wear an identification badge. ID badge를 이제 착용하라는 것, 달라는 것을 remind 하고 있다. 답이었고, 자, 세 번째 문제가 이제 visual image를 활용한 문제인데요. 자, I'd also like to tell you about a change from the schedule handed out. I handed out. 나눠진 일정의 변경 사항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the first two speakers will trade. 맞바꾸는 거예요. swap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러운 담화문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자, 이제 타임 슬롯은 시간대를 얘기하는 것이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Mr. Tyrian이라는 사람이 stuck in traffic, 교통체증에 딱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늦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스피커가 맞바뀔 것이다라는 거를 문제로 냈고 이것을 비주얼 이미지에 담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순서가 쭉 나와 있는데 Mr. Tyrian하고 Miss Burke가 나와 있는데 이게 trait, swap, change, 변화될 것이다,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look at the graphic 보세요. Who will listeners hear first? 먼저 듣게 될 사람은 당연히 두 번째 사람이 앞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B번에 Miss Burke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 유형이에요. 자, 그래서 비주얼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문제풀이에 어려움을 줄 것이냐? 한 문제로 제한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용 자체, 글밥 수가 크게 많지 않을 것이다. 자, 이 점에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자, 이 표현이 이 맥락에서 어떤 의미냐? 관용 표현을 많이 외우는 것으로 공부 방법을 잡아서는 절대 안 된다. 불필요하죠. 뒤에 맥락을 보시면 앞에서 무슨 얘기했는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행 토익의 문제 풀이하고 크게 많이 다르지 않을 거예요. 자, 마지막에 이 내용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자, 이제 안내 강의를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홍보 동영상에 가면은 이제 필립 에버슨이라는 Executive Director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세요. 자, 굉장히 높은 이제 위치에서 책임을 하고 계신 분이 자, 신토익에 대해서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majority of the test will remain unchanged. 자,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모 경제지의 신문 기사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자, 테스트 신토익을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바뀌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new item types, 새로운 문제 유형들은 일부 내용만 추가될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이 바뀌어서 나는 굉장히 어려울 거야. 신토익 시행되기 전에 빨리 끝내야지. 여러분들의 페이스, 공부 계획을 수정하면서 무리하게 학습 방향을 잡아나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고민은 EBS 토목다리 할 거예요. 제가 할 것이고 양질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계속 이제 업데이트 드릴 거주고 또 신토익이 시행되기 전에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게 마련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현행토익을 이제 어쨌든 끝낸다는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혹시 신토익 보시게 되더라도 큰 걱정 없이 EBS 랑과 함께 토목달과 함께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RC는 김종원 선생님이 이제 분석한 내용을 잘 보시고 또 여러분들 학습의 방향을 잡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걱정 말고 자, 현재 계획대로 잘 공부해 나가시고요. 저는 EBS 토목달과 함께 또 양질의 좋은 문항들 그리고 또 좋은 강좌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